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그리고 HLB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점 하한가 갔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FDA 승인 실패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 2달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FDA의 통과를 거의 확실시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그리고 하락 구간에 조금 괴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뭐 여러 가지 내용은 2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모, 이거를 가지고 FDA 측에서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실사를 나가는 쪽이 우크라이나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 백인의 뭐 적응증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이쪽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온전치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서제약의 이 생산 라인에 대한 그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항서제약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은 아니다. FDA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가지고 있는, 그쵸? FDA 통과를 17번이나 시킨 그런 거대한 제약사입니다. 뭐 빅파마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HLB보다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캄렐리주맙을 만든 거예요.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리보세라닙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서 이미 시판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사용 중인 의약품입니다. 이걸 FDA 승인을 거쳐서 미국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면역항암제입니다. 지금 가장 진보된 항암제예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뭐예요? 표적항암제, 2세대 항암제죠. 면역항암제는 3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기적인 문제지 통과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구간 동안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내가 빠져나올래? 살아남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지 않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이 500%가 넘죠. 그리고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종목군을 딱 보여드리면 강세 구간, 상승하는 구간, 빠질 때 사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죠. 그리고 매도하고 떨어지고 하한가. 이거는 제가 앞으로 나올 악재를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건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HLB 제약도 한번 보시죠. HLB 제약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매수, 그쵸?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강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 자, HLB를 봐도 마찬가지. HLB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싸지는 거고 주가가 싸진 만큼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이 있는 구간까지 있을 겁니다. 그게 다음 주중에 나올 거예요. 폭락을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HLB 제약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나 미래가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HLB 하한가가 다음 주에 풀립니다. 그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성의를 보여라 그런 건 아니에요. 돈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와가지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무조건 하한가 풀릴 거예요. 하한가 풀릴 테니까 한 화요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뭐 장중에 풀리면 좋은데 그것까지도 장중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소통방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HLB 제약 그리고 HLB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하한가를 가버렸는데 이 하한가를 갔다는 건 이쪽 구간에서는 거래가 나온 쪽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HLB 제약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모두 다 정배열 구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딱 61선과 22평입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일단 22평은 다음 주에 데드크로스가 나고 역배열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까지는 22평까지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 내일부터 바로 그냥 치기 시작하면은 62평을 돌파해서 횡보하는 구간 거치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 동안에는 최소 2달 정도의 상황은 필요하죠. 항서제약에서의 액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 딱 감안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공략하자.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HLB 좋고 리보세라님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터진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스텝, 그쵸? 다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변동성이 터졌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믿자. 털리면 못 산다? 그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쵸? 내가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최소한의 물량 근데 만약에 내가 부담스러운 물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만 믿고 있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 고쳐 먹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 나오는 거 이거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이거 무조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HLB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항서제약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라 항서제약은 경험이 많습니다. HLB는 처음이죠. 근데 HLB의 파트너사로 항서제약이 됐다는 건 리보세라님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밑에 지금 변동성 터진 거는 내가 가격을 기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만들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 그룹주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지금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 동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HLB의 하한가가 풀리는 상황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 구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원래 그 전략인데, HLB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만약에 막 두 방을 간다 이랬을 때는 한 방에 수익 전환 시키기가 어렵겠죠. 근데 다른 종목군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요. 무엇보다 HLB 그룹주 전체에 대한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인정. 근데 기대감은 남아있다.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완만하게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뭐 중간에 팔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외봉의 하락은 없습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에 쌍봉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지만 고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저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는 이격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